네, 개편을 맞아서 국회 출입기자와 함께 여의도 정치권의 생생한 얘기를 전달해드릴 여의도 막전막후 코너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막이 본격적으로 오릅니다. 시작부터 여야는 각종 현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박현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사실상 이번 주가 개원 첫 주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을 텐데 취재기자로서 현장에서 보는 국회 요즘 상황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6월로 접어들면서 네. 국회 내 18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여야의 의석수가 워낙에 많이 나다 보니까 거야의 압박과 소여의 배수진이 맞서는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1대랑 22대 국회 전반기에 지켜본 모습은 항상 이렇게 한쪽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아가지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앵커 선배님은 20대 국회를 출입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지켜본 모습은 좀 어땠었나요? 20대면은 2016년 총선 직후니까 그때는 국민의당이 원내에 진입을 했었고 총선 결과가 아마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23대 122 비등비등한 숫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원구성 협상이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진행됐도록 기억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대 양당이 의석수가 비등비등해야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협상다운 협상이 이루어질 텐데 21대 전반기 때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였잖아요. 그때 민주당 쪽이 180석 압승을 거두면서 이른바 슈퍼 여당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데 그때 당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당시 여야 지도부 발언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다수결 원칙을 정하고 있는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인해 전술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네, 21대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민주화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독식을 했었죠. 22대 전반기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시기라서 슈퍼 여당이 거대 야당으로 여야가 뒤바뀌었고 야당의 의석수가 조금 더 늘어났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켜보는 바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으로 워낙에 의석수가 많아서 국민의힘이 사실 가진 힘도 협상력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야 지도부 발언이 있는데요. 이 발언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법이 정한 시한 내에 대화하고 타협하되 시간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 총선 민심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서 이제 힘자랑하면서 애쓰는 정치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 다 빼앗아 혼자 무리하게 드시면 큰 배탈 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시간 내에 안 되면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 먹으려고 하다가는 배탈 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면서도 물밑에서는 협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어제도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끼리 만나서 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취재가 됐나요? 네, 이른바 원내 핵심 관계자를 네. 조금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 어디서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장소조차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라도 먹었는지 메뉴라도 좀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식당뿐만 아니라 메뉴조차 비공개로 하기로 해서 미안하다, 양해해달라. 네. 사실 이렇게 취재를 하면 혼나긴 하는데요. 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요. 다만 이 장면 혹시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 기억하실까요? 네, 네. 21대 때 전반기 원구성 협상 때 사진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사진 21대 전반기 때 사진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또 미래통합당이었죠.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1대 전반기 때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워낙 협상이 안 되니까 전국에 절을 돌아다니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전략도 세운다 이러면서 칩거 아닌 칩거를 했었고요. 이럴 때 이제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가 주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고 뭐 막걸리 회동도 했다. 뭐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아직 뭐 정치권에 낭만이 남아 있구나. 네.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무튼 이번 원내대표 협상 과정과 조금 대입을 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원내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뭐 정치인들끼리 뭐 이야기가 좀 안 된다고 멱살 잡고 싸우겠느냐, 그렇진 않겠지만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화기애애하겠느냐 저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네. 이 당시에는 두 명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막걸리도 한잔하면서 속에 쌓인 얘기도 터놓고 뭐 그런 낭만이 있었다, 박 기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만나서 뭐 반주도 한잔한다고 하던가요? 네, 이 부분만 유일하게 취재가 된 네. 부분인데 회동을 하면서 반주는 곁들이지 않고 있다고. 반주는 안 한다. 네. 네. 그러면 여야가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바로 운영위와 법사위잖아요. 그렇다면 왜 여당과 야당 모두 운영위, 법사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의장을 가져간 당이 네.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국회의장을 가져가지 않은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던 게 관례다. 또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여당이 가져가는 게 그것 역시 관례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좀 취재를 해보면 법사위를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꼭 맡아야 된다.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네, 오늘 자주 등장하는데 원내 핵심 네.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상임위가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심장인데 박 기자의 경우에는 심장을 내어주고 다른 거 다 가져가라고 하면 심장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좀 와닿기는 했는데 이렇게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는 이유가 심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심장 어떤 의미로 한 얘기죠?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에 네. 하나가 삼권 분립이고 또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의 법안들을 한 번 더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기능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 같은 양원 국가에서는 이렇게 뭐 상원에 비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면 여당 입장에서 그 법안들을 게이트키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들의 상원처럼 옥상옥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는 계속 있었습니다만, 사실 여전히 그게 바뀌지 않고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들의 어떻게 본다면 상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입장일 텐데,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 이유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국민의힘과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들을 발의를 했는데 네.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입법 드라이브에 그렇죠. 제동이 걸리겠죠. 또 야당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법안들을 부의하거나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총 300석 중에서 192석이니까 5분의 3을 기준으로 하면은 180석이잖아요. 네. 그거를 웃도는 숫자니까 모든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로 5분의 3 이상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본회의에 그 각 상임위에서 직회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네.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최장 330일, 근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마음 급한 야당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 모든 상임위에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직회부라는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뭐 입법 강행이다, 뭐 입법 폭주다, 뭐 이런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고,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법사위가 필요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하실 텐데 21대 국회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을 결국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일들 기억을 하실 텐데, 아마도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 이런 입장일 테고, 또 지금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특검 공세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반드시 가져오긴 해야 합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는 심심찮게 탄핵이라는 단어가 공식 회의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하고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탄핵 소추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기 때문에 추후 이런 절차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도 법사위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일극대 집단. 일극대 집단이라 양극 지도 체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얘기죠? 네,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비명 행사, 친명 행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공천 갈등이 벌어지면서 내부 분열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결과적으로 171석이라는 압승을 일궜죠. 당연히 22대 개원과 함께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원톱 체제, 이를 일컫는 용어가 일극 체제입니다. 네, 일극 체제라는 단어 자체가 좀 쉬운 용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혼자 원톱 체제를 뜻하는 말인데 이 장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어제 열렸던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 단체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이재명 대표 친명계 단체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몇 명이나 모였죠? 네, 혁신회의는 22대 총선에서 총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한 친명계 최대 조직으로 꼽히는데요. 어제는 2기 출범식이 진행이 됐는데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1000여 명의 당원이 참석을 해서 새 과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른바 31명의 의원들이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큰 조직이 될 것이고 또 당원들까지 1000명 넘게 모여서 새 과시를 했다. 그렇다면 이 행보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현행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죠. 그로부터 1년 전이면은 2026년 3월인데 그 사이에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6월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22대 총선 때 이재명 대표의 선거 지휘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입증이 됐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가 지휘를 하고 이후에 대선에도 출마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1년 전에 사퇴 규정을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게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 대표의 지방선거 지휘와 대선 출마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건데 당 일각에서는 이런 과정이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점차 비명계의 설 자리가 줄어들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 짚어봤고 그럼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래픽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부터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차기 전당대회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행 전당대회 룰에 따르면 이 중에 한 명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 나머지 4명은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될 텐데 당대표 선거에서 이긴 한 사람 외에 모두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 5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같은 장소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좀 어떨까요? 네, 관심은 상당히 끌겠죠. 네, 그렇죠. 최고위 회의 아마 말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차례로 최고위원들이 발언을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중량감 높은 인사들이 최고위원 회의에 모두 출석해서 발언을 한다면 당연히 회의 주목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일 각 정당별로 회의가 있고 기자들은 들어가서 일명 받아치기라고 하죠. 받아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사를 쓰는데 받아치기를 하러 들어가면은 이제 당대표가 발언을 하고 원내대표 발언이 끝나면은 타자 소리가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조금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오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다음 달 25일 전후로 전당대회를 치르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때 치러지는 전당대회 룰을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자 이런 목소리가 여권 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좀 분산하자 이런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뭐라고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행 전대룰은 당대표 선거랑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고 있잖아요. 따로 치러서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당대표, 최고위원에서 상위 4명이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를테면 반장 선거랑 부반장 선거를 나눠 놓은 건데 이를 바꿔서 반장, 부반장 선거를 통합해서 최다 득표를 한 네. 상위 순서대로 최고위원을 뽑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 실제로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된다면 중량감에 있는 인사들로 최고위가 구성이 돼서 최고위인의 토론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집단제도 체제라는 것이 국민의힘에서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 새누리당 시절을 좀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이 집단지도 체제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새누리당에서 1인 지도 체제로 바꿨던 이유가 이른바 봉숭아학당이다. 너무 균열이 벌어진다. 중구난방이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1인 지도 체제로 바꿨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국민의힘에서 이 집단 지도 체제를 고려하는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당대표의 사실 전권이 실릴 네. 때에 비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내 토론이 활발해지고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192석 대 108석 지난주에 있었던 연찬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똘똘 뭉치자를 네, 외치면서 그랬죠. 108석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인 만큼 당내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좀 움직임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선거에서 상위 3등까지 1등은 당대표, 나머지 2명은 최고위원을 네. 올리고 최고위원 선거도 따로 치러서 거기에서 2등까지 한 사람 최고위원을 올리자 이런 이른바 절충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전반과 관련해서 박현우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